요즘에 해외 주택이 계속 투자가 많다가 환율 이슈 때문에 좀 주춤했거든요. 한 2년 동안. 근데 이런 해외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내가 영주권을 따고 자녀가 해외 유학 가 있는데 거기서 생활비를 보태고 자녀가 거기서 정착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상속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유용하죠. 소득세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거의 300억 가까이까지는 상속세도 없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이 해외 송금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일단 요즘에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좀 떨어지나 싶다가 또 이란 사태 있으면서 이제 다시 환율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송금하시는 분들이 좀 힘드실 거예요. 특히 유학 자녀가 있으면은 굉장히 힘드실 텐데, 일단 요 해외 송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면, 자녀 유학에 대해서는 아주 편하게 이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건당 5,000달러 이상이면 은행에 이제 사유를 기재를 해야 되는데, 연간 5만 달러 이하라고 하면 이제 증빙 제출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면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10만 달러까지는 국세청에도 별도로 통보가 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9만 달러, 9만 9천 달러 이렇게 송금을 하더라도 국세청에 별도의 통보는 없습니다. 근데 10만 달러부터는 국세청에 통보가 되는데, 통보가 된다는 게 뭘 위반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제 국세청이라고 하면 규제기관이니까 항상 뭐가 문제가 있나 할 텐데, 10만 달러 이상은 너무 고액인데 이게 진짜 자녀 학자금으로 유치한 걸까라고 해서 추적 관찰 좀 유익 있게 보겠다는 거지, 이거 자체가 불법은 아니거든요. 자녀가 유학했기 때문에 당연히 돈이 들죠. 그래서 10만 달러 이상으로 지출할 수는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지출을 그냥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 통보가 될 뿐인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출한 금액, 뭐 예를 들어서 10만 달러를 지출을 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연말정산을 받을 때는 여러 가지 뭐 입학 허가서라든지 아니면 성적 증명서라든지 재학 증명서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겠죠. 근데 모든 유학생이 다 되는 건 아니고, 국비장학생은 안 돼요. 나라에서 돈을 받아서 간 건데 거기에 대해서 또 별도의 이중 혜택을 주면 안 되니까 자비 유학이라고 하고요. 자비 유학생이 여러 가지 에이전시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비 유학생들이 이런 연말정산 혜택을 받는 대상이 되는 거고요. 교육비 공제죠. 그거 아니면은 어린 자녀인데 같이 해외 나가서 1년 이상 동거를 했다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대상 교육비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자비 유학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 좀 세세하게 보면 중학생 이상의 졸업생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격이. 그리고 해외 유학을 갖고 그것도 자비로 이제 유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비가 아닌. 그랬을 경우에는 이 대상자가 된다. 연말정산 할 때는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900만 원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900만 원 공제가 된다. 만약에 내가 소득자인데 내가 유학을 간다, 뭐 제한 없습니다. 대학원생도 된다는 거죠. 일반 자녀들이나 부양가족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까지 공제가 되고, 내가 할 때는 대학원까지 전부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공제를 하는데, 이거 말고 해외에서 뭐 투자를 한다, 주택을 산다, 이럴 때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송금이야 제한이 있잖아요. 자녀 유학비 송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누가 지인이 있거나 뭘 하려고 그냥 송금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들은 제한이 있겠지만, 내가 외국에 주택을 산다? 주택이 뭐 10만 달러, 20만 달러가 아닐 수도 훨씬 더 비싸잖아요. 100만 달러 정도 한다? 그러면 10만 달러 이상은 통보가 된다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문제가 없습니다. 그 계약서가 있으면 내가 그 주택을 살 때 드는 비용은 다 이체가 가능한 거예요. 해외 송금이 다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신고는 해야 되겠죠. 우리 금융감독원에도 신고가 돼야 되는 거고, 매년 내가 해외에 거기서 뭐 주택이 있거나 주식이 있다고 하면 계속해서 국세청에 매년 보고는 해야 돼요. 내가 이거 있습니다. 그리고 팔면은 양도소득세도 이제 신고를, 물론 미국 현지에서도 하지만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당연히 재계산을 해야 되겠죠. 양도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하지만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는 건 아니에요. 양도소득세입니다. 그건 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해외 송금을 할 때 자녀 유학비라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주택이나 어떤 상가나 뭐 다른 투자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은 계속해서 이체를 할 수가 있다. 10만 달러 이상이 통보된다는 거는 규제 사항이 아니라 고액이니까 한번 지켜보겠다는 거죠. 어떤 자료를 제출을 요청하거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잠깐 해외 주택 투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해외 주택을 투자했을 경우에는 우리 1세대 1주택 계산할 때는 해외 주택은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세대 1주택 계산할 때 뭐 중과세를 다시 부활하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규제에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난 비과세를 받고 싶어. 그러면 해외에도 주택이 두 채가 있는데 그거는 빼고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괜찮고요. 요즘에 해외 주택이 계속 투자가 많다가 환율 이슈 때문에 좀 주춤했거든요. 한 2년 동안. 근데
그런데 이런 해외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내가 영주권을 따고 자녀가 해외 유학 가 있는데 거기서 생활비를 보태고 자녀가 거기서 정착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상속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유용하죠. 소득세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거의 300억 가까이까지는 상속세도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해외 주택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환율이 지금 1,480원이 넘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율이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택 투자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보고 있다가 일반 상가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고요. 주택 투자로 보고 있다가 1세대 1주택의 규제, 대출 규제라든지 세금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를 피해서 해외에서는 60%까지는 대출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종합소득세도 여러 가지 혜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따져봐서 설계를 한 다음에 자녀의 유학 시기, 나의 은퇴 시기, 그다음에 나의 이주 시기라든지 영주권, 취득 시기 같은 거를 좀 따져서 어떻게 향후에 상속세를 넘겨주고 종합소득세를 절세할지 그런 설계를 전문가들과 함께 해나가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자산 투자를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